여기는 어제 눈 왔어요? 있어요? 나는 이제 충청도에 있는데 여기는 어제 아침부터 눈이 진짜 한 방울이 끝내주고 밤에 올라올 때도 아주 눈 때문에 사고도 나고.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행정행위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행정행위는 한 4문제 정도 가량 나오고, 이제 우리가 행정작용이라 그래서 2가지 작용 공부했어. 행정기관이 법 만드는 행정입법작용, 그 다음에 법을 구체적인 현실에다가 적용 집행하는 행정행위. 그 중에서도 이제 공권력 행사에서 법 집행에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행정행위 이렇게 공부했고,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그 외에 소소한 작용, 기타 행정작용 이래가지고 한 4가지 정도 작용. 그래서 이 4가지 정도 작용을 하는데 공부하는데 문제는 통상적으로 하나의 작용을 내 보통. 응? 뭐 경우에 따라 2문제까지는 나오는데 한 문제를 보통 냅니다. 뭘 낼지는 몰라. 그래서 4가지 작용이 뭐냐면 이제 확약이라서 이제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뭘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응? 허가를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약속하는 거, 약속하는 작용, 확약이라고. 그 다음에 행정기관이 계획을 짜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국민의 이제 계획대로 뭔가 따르도록 하기도 하고, 또 계획대로 뭔가 집행을 해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변동을 야기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도시계획 뭐 이런 거 나오고, 그래서 행정계획. 그 다음에 국민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해서 계약 맺는 것도 있어. 행정상 계약, 행정계약이라고 하고, 계약도 있고, 또 하나의 작용은 이제 행정지도라 그래서 이건 국민한테 협조, 권고하는 거. 응? 이거는 강제성 없고 좀 협조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협조 요청이지, 요청을. 4가지 작용인데 출제자에 따라서 어떤 때는 행정계획을 내고, 어떤 때는 계약을 내고, 어떤 때는 지도를 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한 문제 정도로 선택해서 냅니다. 자, 확약부터 공부하죠. 확약은 그렇게 논점이 많지는 않아요. 응? 우선 의의는 눈으로 읽어보세요. 그러면 결국 키워드는 약속이에요. 응? 저치 끝에 있죠? 그래서 뭐 법집행 조치를 하겠다 안 하겠다가 약속하는 행위. 그죠? 그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서 세금을 면제해 준다라고 약속을 했어. 근데 약속을 했는데 약속대로 잘 이행해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 그럼 문제는 어느 때 생기는 거야? 약속을 이행 안 할 때지. 그지? 그러면 상대방 국민은 약속을 믿고 뭔가 돈도 투자하고 뭐 이렇게 준비를 하고 뭐 다 했는데 허가해 준다는 약속을 믿고, 근데 약속 안 지키면, 약속 안 지키는 게 이제 그 어떤 형태로 나타나? 그러면 약속대로 허가해 주세요 하고 신청을 했는데 허가 거부 조치를 한다든지, 또는 신청을 받고도 아무 응답을 안 한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이게 약속을 이행 안 하는 상태지. 또 세금 면제해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는 갑자기 세금을 왕창 부과한다든지, 그지? 이랬을 때 국민은 이제 이건 위법이야. 나한테 신청받고 거부한 거 위법이야. 세금 면제해 준다고 해놓고 세금 부과한 건 위법이야. 위법으로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뭐야? 바로 법원칙,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다. 응? 그죠? 그래서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그러니까 법원으로부터 위법이니까 판결 받으면, 승소 판결 받으면 행정청은 판결에 따라야 되니까 뭐 판결의 뜻이 얘한테는 약속대로 반드시 뭐 해줘야 된다 이런 판결이면 그 조치를 해야 될 것이고, 야 이거 결정 안 하고 뭐 거부한 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고려를 제대로 잘못하고 결정한 잘못이 있다 이러면 행정기관은 여러 가지를 다시 제대로 고려해서 해주든가 다시 거부하든가 할 수는 있겠지, 그지? 판결의 취지가 뭐냐에 따라서. 자, 그런 논리입니다. 근데 벌써 이제 올해 어느 시험에선가 한 문제 냈던데, 확약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법에서 규정이 없었어. 근데 행정기본법에 확약에 대해서 규정을 해놨어. 그래서 그거 내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약속하는 거야. 그러면 2번째 줄에 그거는 알아도, 자, 뭐 공무원 임용 내정, 뭐 세율 인하 약속,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거보다 2째 줄에 보면 내인가 내허가란 말 나오지. 이게 허가 내주겠다는,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 많이 들어보죠. 뉴스에도 나오고 내정했다. 그죠? 내정했다는 거는 어디서 많이 쓰냐면 누구를
어느 자리에 임명하기로 내정했다. 그럼 아직 최종 임명은 아닌데 그 사람을 이제 임명할 거로 이미 내부적으로는 결정이 난 거지, 그지? 내인가도 그런 뜻이다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외부에 공식적으로 이제 어떤 결정이 난 건 아닌데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다, 그지? 내정된 거야. 그래서 내인가 내어가라는 작용으로 실무상 쓰인단 말이야. 응? 그런 걸로 우리가 확약이라고 공통된 단어로 이제 묶어서 말할 수 있는 거, 확약에 해당하는 작용. 자, 동그라미 1번. 확약은 행정기관이 자기를 스스로 구속하겠다는 의사표시다. 자기 구속적 의사표시, 이런 단어 나오죠. 그런 점에서 여기서 자기 구속적이란 건 행정기관이 자기를 법적으로 스스로 구속하는 거야. 약속 안 해도 되는데, 그지? 약속을 했잖아. 약속을 지켜야 될 의무가 생기지, 신뢰보호원칙상. 그래서 자기를 구속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뒤에 읽어보면 어떤 법적으로 구속을 받겠다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단지 뭘 알려주는 행위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 그지? 네, 읽고 지나가요. 그 다음에 2번. 확약은 일방적 행위다. 응? 그러니까 상대방하고 이렇게 우리가 합의하는 게 계약이잖아. 근데 이거는 합의가 아니고 행정청이 약속한 것뿐이야, 그냥. 응? 그래서 계약하고는 좀 다르고, 여기 사망이 조금 더 중요해. 사망에 보면 무슨 말 나오냐면, 아니 이거 한번 해봐. 허가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 술집 영업화 해주겠다. 그럼 허가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죠? 약속을 이행해서 허가를 해줘야 상대방은 금지 의무가 해제돼서 뭔가 영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직 허가가 된 건 아니다. 허가해준다는 약속만 있었을 뿐이지. 그 약속에 그치는 거야. 예, 그런 점. 예. 그러니까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상대방은 뭐 영업과 관련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약속했을 뿐이니까. 그래서 이제 뒤에 공부하겠지만 우리가 뭐 부분 허가니 뭐 이런 게 있어. 사전 결정이니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는 부분적, 전체 중에 일부분이지만 또는 전체 중에 뭐 이렇게 사전 단계에서의 뭐 행위지만 적어도 그 부분은 뭔가 상대방이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한 거야. 응? 예를 들어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허가, 이게 이제 전체 최종 허가인데 원자력 발전소 짓기 전에 저 땅 밑에 파가 봐가지고 거기에 지반이 약하면 거기다가 콘크리트 붓고 보강공사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 이거는 이제 전체 원자력 발전소 건설 허가 중에 일부분에 대해서 하는 건데, 그거는 적어도 상대방한테 뭐 한 거야? 적어도 땅 파고 콘크리트 보강공사 할 수 있도록은 허용한 조치란 말이야. 그거는 법적으로 허가한 거야. 그러니까 일부분에 대해서는 금지가 풀린 거라고, 그지? 그런 점에서 단순히 그냥 허가해주겠다고 약속만 한 거. 그래서 상대방은 아직은 실제로 뭔 행위를 허가를 전제로 해서 뭐 할 수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아직은. 법적으로. 그런 점에서 좀 차이겠다, 이거지. 자, 법적 성질이 이제 논점이 있는데, 우리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학자들은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대로 이행해야 될 의무가 생기지 않느냐. 행정기관은 약속대로 이행해야 될 의무, 법적인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행정행위 내지 처분이라고 하려면 어떻게 돼? 행정기관이 법을 집행해서 국민하고 사이에 권리 의무를 발생시키는 걸 해야 되잖아. 근데 이건 뭐, 그러니까 학자들은 행정기관은 약속을 했으니까 신뢰보호 원칙에 의해서 약속을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의무가 생기니까 이거 행정행위로 볼 수 있다. 행정행위로 보게 되면 이게 약속 자체가, 확약 그 자체가 행정행위 성격을 갖는 거로 보게 되면 확약 그 자체가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조치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야, 논리적으로. 근데 판례는 그렇게 안 보고 있어. 판례는 뭐라고 보냐면, 이건 단순히 약속이야. 아까 말했듯이 허가해 준다고 약속만 한 거지 아무것도 허가된 건 없다. 그러니까 허가가 돼야, 약속을 이행해서 허가를 해줘야 상대방이 법이 정한 금지 의무가 해제되는 거지, 약속만 한다는 게 아무것도 필요 없지 않냐. 응? 그러니까 상대방의 국민과의 권리 의무에 아무런 변동을 안 가져온다. 응? 이런 관점에서 확약은 행정행위 아니래. 즉 처분이 아니래. 그래서 판례 입장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첫째 끝에 뭐야? 판례는 행정행위의 성격을 부정한다. 행정행위로 보지 않는다. 응?
그러면 그 둘째 줄은 다 자연스러운 논리지. 행정행위 내지 처분으로 안 보니까 행정소송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행정이 아닌 뭐가 약속한 행위 그 자체는 소송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예를 들어요. 약속한 걸 제3자가 소송할 수는 없게 돼. 약속 그 자체를. 그지? 그래서 그 밑에 판례로 확인해 보면 1번에 아주 제일 진짜 중요한 판례다. 자, 어업권 면허. 이건 뭐지? 특허다. 특허. 어업 면허. 어업권이라는 권리를 부여해 주겠다는 부여해 주는 조치 우리 특허의 한 예를 들어서 어업 면허. 그러면 그 단어 어업권 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 결정. 이거 제목으로 꼭 외우고요. 그 눈오주 읽어보세요. 뭐래? 이거는 지금 어업권 면허 내준 거야? 안 내준 거죠? 어업권을 아직 안 내준 거예요? 이거는 우선순위를 발표했어. 그죠? 그리고 우선순위로 결정된 자는 그 맨 윗순위부터 이제 신청 들어오면 심사에서 면허 내주겠다고 약속한 데 불과하대. 그죠? 그거 읽어보면. 그래서 학문상, 강학상, 즉 학문상 논의되는 확약이라는 조치에 불과할 뿐 행정처분 내지 행정행위 아니래. 그래서 공정력이니 불가증력 같은 행정행위만 인정되는 특별한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응? 그죠? 이게 아주 시험에 미칠 부분이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다 첨부해서 따라서 행정청은 자기가 한 우선순위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종전에 어업면허 처분 내준 게 위법이라고 취소되면 우선순위 결정을 다시 해서 새로운 순위에 따라 다시 어업면허 내줄 수도 있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자, 어쨌든 그 밑줄 친 세 줄이 아주 중심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가면 내인가 나와. 첫째 줄에.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인가해달라. 그죠? 신청을 했는데 행정위원이 어떻게 했대? 인가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야. 내인가를 했어. 인가해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상대방이 요건을 갖춰서 정식으로 인가해달라고 이제 나중에 신청을 했단 말이야. 근데 행정위원이 인가를 안 하고 싶은가 봐. 약속은 했지만.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인가를 거부한다 이러면 되잖아. 근데 인가를 거부한다고 하진 않고 앞에 인가해주겠다고 약속한 걸 취소한대. 응? 행정위원이 그런 거야.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순서랍니다. 행정위원이 인가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 그래서 상대방이 인가해달라고 신청을 했더니 행정기관이 뭐 했냐면 인가를 거부한다. 인가 거부 대신에 뭘 했냐면 뭐 했어? 앞서 했던 내인가 취소라는 조치를 했단 말이야. 응? 그러면 요 내인가 취소는 표현은 이랬지만 이거는 실질적인 내용은 네가 신청한 인가를 거부합니다라는 인가 거부 조치로 볼 수 있고, 그러면 신청에 대한 거부 조치는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이 뜻입니다. 응? 그래서 읽어보면 내인가를 한 후 본인가 신청이란 게 여기 말한 이제 인가 신청을 했단 말이야, 그지? 근데 행정청이 어떻게 돼? 응? 내인가를 취소, 그죠? 이랬다면 뭐 별도의 인가 거부 조치가 따로 없는 한 그 내인가 취소를 인가 거부로 볼 수 있고, 이 인가 거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3번은 뭐 나온 적이 없어. 이게 1번하고 2번 이렇게 두 개의 판례를 공부하세요. 자, 그 다음에 법적 근거. 자, 동그라미 1번. 두 개 법. 우리 예전에 행정기본법이라는 법 만들어지기 전에는 시험 문제에 주된 게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의 확약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느냐 이걸 많이 물었어. 근데 행정절차법은 여전히 없습니다. 확약에 대해서 아무 규정은 안 두고 있고, 그래서 그거 알아. 행정절차법에는 행정기관이 하는 확약에 대해서 아무 규정이 없다.
그런데 2021년에 새로 제정된 행정기본법에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응? 내가 잘못 말했어. 행정기본법이 아니구나. 행정절차법.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없었는데 개정된 행정절차법, 응? 개정된 행정절차법에 확약에 관해서 규정이 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내가 착각하고 있었어. 그러면 그 밑에 행정절차법 조항을 잘 체크합시다. 자, 그래서 읽어볼까요? 법령 등에서 이 상대방 국민이 신청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국민이 뭐 자기한테 어떤 처분해달라, 뭐 인허가 신청이 대표적이잖아. 신청할 수 있는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은 당사자, 이거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 국민이. 응? 신청에 따라 그 다음에 뭐야? 장래 어떤 처분을 하겠다 안 하는 걸 하는 의사표시, 확약을 할 수 있대. 그죠? 그러면 그리고 신청이 있어도 뭐 할 수 있다죠? 해야 한다는 건 아니죠? 대략이고요. 어쨌든 이 법 규정에 따르면 확약은 신청이 있어야 된다는 게 전제죠. 분명히 법 규정상 신청에 따라 확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 신청이 있어야 돼요. 응? 그 다음에 세제 끝에 확약은 말로도 할 수 있어요? 문서로 해야 돼요. 그죠? 세제 끝에 문서로 해야 된다. 문서로.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운 거 뭐냐면 문서로 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문서로 안 하면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무효입니다. 응?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정청은 다른 행정청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그런 처분에 대해서 확약하려면 다른 행정 그 확약하기 전에 그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건 당연하겠지. 다른 행정기관에 이 협의 안 거치고 약속하면 그거는 보통 다른 행정기관의 협의가 다른 행정기관의 동의를 요한다면 확약은 아무 효력이 없는 거고, 다른 행정기관의 어떤 잠을 얻어서 하라는 뜻이라면 그 확약은 위법이에요. 취소사유 뭐 이렇게 되겠지, 그지? 행정행위로 성질을 본다면 어쨌든 이치상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4번이 중요하다. 야, 약속을 하면 약속은 절대적으로 100% 지켜야 된다? 못 지킬 만한 사정이 있으면 못 지킬 수도 있다는 거죠. 안 지켜도 된다는 거야? 어떤 거예요? 행정기관은 약속, 확약을 하고 난 뒤에 확약한 내용을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법령이나 사정이 변경된 거. 자, 첫 번째, 법이나 사정 변동이 있는 경우. 두 번째, 약속을 하고 나서 보니까 약속을 잘못한 거예요. 위법하게. 응? 확약이 위법한 경우. 이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대요? 기소가 안 된대요. 기소되지 않는다는 건 행정기관의 약속 이행 안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응? 이런 게 명시되고 추가했고요. 그리고 5항은 뭐 이렇게 그 확약을 한 후 법령 등이나 사정 변경이 생겼고 아니면 위법한 확약이 됐다는 걸 나중에 알았다면 약속 이행 안 해도 되잖아. 그러면 이런 사정이 생겨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게 됐다는 걸 상대방한테 통지해 줘야 된대. 응?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응? 이 부분을 중시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 종래에 그죠? 우리 그 보면 자 이거 보자. 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에 시장은 건축허가 권한이 있어. 시장이 건축허가 내줄 수 있는 권한이 시장한테 있다. 법이 부여하고 있어. 그러면 시장이 건축허가 내줄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면 건축허가를 내주겠다고 약속하는 권한도 시장 이 법에 의해서 당연히 시장에게 주어진 거로 보는 거야. 응? 우리가 약속의 대상인 조치를 뭐라고 부른다? 여기서 이제 학문적으로 본처분이라고 그래요. 본처분. 그러니까 건축 허가를 해주겠다고 약속한다. 건축 허가가 본처분이야. 본처분 권한을 규정한 법 규정은 동시에 본처분을 해주겠다고 확약할 수 있는 근거도 되는 거다. 동시에 권한은 같이 주어진 거래. 그럼 무슨 말이냐면, 자, 이 법이 건축허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면 건축허가 내주겠다고 사전 약속할 수 있는 권한
규정한 법조항 따로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별도의 법적 근거는 필요하지 않대. 이 속에 다 들어있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그게 포인트. 그래서 쭉 읽어봐. 우리 종래의 다수설은 즉 확약할 수 있는 권한은 본처분 권한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결례입니다. 본처분 권한 속에 본처분을 하겠다 안 하겠다 약속하는 확약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 확약을 허용하는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본처분 권한을 근거로 허용. 그러니까 핵심 단어는 별도의 명문 규정 없어도 돼요. 별도의 법적 근거 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포인트는. 그게 포인트. 그리고 법 바꿔야 되겠다. 아, 내가 이 착오가 있었어. 거기 세제출의 행정기본법이 아니라 행정절차법이야. 그죠? 행정절차법. 그래서 행정절차법도 뭐라고 써 있어? 아까 읽었잖아. 법령 등에서 상대방 국민이 신청할 수 있는 어떤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이게 처분이 이 말대로 하면 본처분 권한 신청받아 본처분 권한 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따로 별도의 확약할 수 있는 그거 없어도 그 본처분 권을 규정하고 있는 법에 따라 신청 받아가지고 확약할 수 있다는 말이 되잖아. 그러니까 같은 입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이제 3번에 보면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그러니까 지금 읽은 거를 결론 내면 행정기관에 어떤 처분을 하겠다 안 하겠다 약속할 수 있는 근거는 법적 근거는 따로 필요 없고 본처분 권한을 규정한 법이 그거 되는 거야. 그리고 일단 약속이 행해지면 약속한 걸 이행해야 될 의무는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건 신뢰보호 원칙 때문에 나오는 거야. 본처분 권한으로부터 이행해야 될 의무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건 구별이 되죠. 그러니까 어떤 처분을 하겠다 안 하겠다 약속할 수 있는 권한은 본처분 권한 속에 들어있는 거고, 약속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약속을 이행해야 될 의무는 어디서 나와? 신뢰보호 원칙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는 근거가 다른 거죠. 응? 네, 그 정도 이해하고. 자, 확약의 요건. 뭐 동그라미 1번 눈으로 가야 돼. 아니 권한 가진 기관이 약속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응? 경찰서장이 세금 부과 안 하겠다고 약속? 권한도 없는 자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권한 가진 자가 권한 범위 내에서 족법한 내용으로 실현 가능한 약속을 해야 된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2번은 우리 여기도 행정절차법이죠. 행정기본법이 아니라 왜 행정기본법이라고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자, 아까 읽었죠? 행정기관이 확약을 하기에 앞서 다른 행정기관하고 미리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이 있다면 확약 전에 그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그죠? 그리고 3항 확약은 문서로 하도록 돼 있다는 거 주의하고요. 문서로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행정절차법에는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 기속행위. 그러니까 재량행위는 얘기거리도 안 돼. 재량행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 어떤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사실 그 처분을 할지 안 할지 상대방 국민으로서는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한다 안 한다를 사전 약속해주면 상대방은 미리 알고 거기에 맞춰 뭔가 행동할 수 있도록 하니까 재량행위는 뭐 확약을 통해서 국민에게 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논란거리가 안 돼. 문제는 여기 기속행위. 기속행위는 어떻게 되는가? 법이 무슨 요건이 갖추어지면 반드시 그 조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생각해봐. 아주 단순한 논리고 법이 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반드시 법이 정한 어떤 특정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당신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그 조치 해주겠습니다 약속.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걸 뭐 해주겠다고 약속 안 해도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비판이 있는 거예요. 요건 법이 정한 요건 갖추었으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걸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비판.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약속해주면 그래도 상대방은 보다 조금 해준다 보다 확신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는 이익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못한다고 볼 건 아니다. 이게 또 반대. 그래서 이거 중요. 기속행위. 또 하나. 법이 정한 요건이 다 완성되고 난 후에 두 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자, 어떤 사람 요새 언론 보도 보니까 각 시도마다 세금 많이 안 낸 사람들, 우리 인천시도 발표할 걸 아마 지방세는 1,000만 원 이상 세금 체납하고 있는 사람들이지. 1,000만 원이 기준인데 1,000만 원 이상 세금 안 내고 있는 사람들 명단 공개해요. 응? 보통 중앙 뉴스에서는 안 나오고 곡동 시도 단위의 그 방송 같은 거 이런 거에는 나와. 그래서 나는 전번에 보니까 저기 어디더라? 충청남도인지 대전광역시인지 뭐 어디서 그 명단 발표한 게 보도 나오는 거 봤어. 응?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세금 부과받고도 체납하고 있다, 재산 압류까지 했다, 그죠? 압류를 했는데도 세금을 안 낸다. 응? 그럴 경우에 그 다음에 절차가 뭐야? 재산 압류했는데 세금 안 내면 강제로 매각하는 거잖아. 근데 압류까지 해놨는데 그래서 다음 조치인 강제로 매각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다 충족이 됐어. 그치? 이 요건 사실 완성됐다는 말이야. 다음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다 충족됐는데 행정기관이 어떻게 돼? 다음 조치를 1년 동안 유예하겠다. 그러니까 뭐 경제가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그러니까 강제로 매각하는 건 이 강제 매각하면 어떻게 돼? 지금 이 상대방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해온 옥자야. 근데 이 경제가 이제 좀 일시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져서 이번에 세금을 제대로 못 내고 있는 거야. 근데 세금 한 번 제대로 못 낸다는 이유로 이거 강제로 매각시켜갖고 팔아서 세금을 걷는다? 물론 세금 걷는 목적은 하나 달성할 수 있겠으나 또 상대방에게는 엄청난 그 불이익이 생기고 뭐 자영업자나 기업 하나 날려버리게 되는 거, 그죠? 이 국가 전체적으로는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법에도 그런 걸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1년 동안은 강제 매각 조치 안 들어갈 거다, 유예해 준다, 이렇게 약속을 하면 상대방 업자로서는 뭔가 1년간은 유예 받았다. 응? 우리 이동안에 직원들하고 사장하고 합심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 보자. 이렇게 단합해서 또 다음 1년 뒤에 회복돼 가지고 세금도 납부하고 그대로 또 유지해 갈 수 있잖아. 그죠? 그런 거 생각하면 법이 정한 강제 매각 조치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은 충족됐지만 유예해 주겠다, 이런 거 약속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상대방한테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는 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4번. 우리 이거 할 때마다 내가 비유로 드는 얘가, 자, 요새는 뭐 의학기술 발달해서 뱃속에 있는 애, 그지? 태아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성별 다 알아. 그죠? 응? 근데 그러면 주변 친척들이나 지인들이 저 애 아직 안 나왔는데 선물 같은 거 해준단 말이야. 그지? 뭐 신발도 사주기도 하고, 옷도 사주기도 하고, 그죠? 깐난애 태어나면 입히라고. 근데 이거 성별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잖아, 그지? 그럼 그걸 미리 알려주면, 의사가 알려주면, 그죠? 그러면 지인들한테, 친척들한테도 이 아들이래요, 딸이래요, 그지? 그럼 거기에 맞춰서 또 선물도 해줄 수 있고, 그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차피 애는 나올 거야. 나오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아. 내가 기속행위를 비유한 거야. 어차피 태어나면 남자 여자인지는 안 건데 이미 정해졌잖아. 그렇지만 미리 알려줌으로써, 그죠? 뱃속에 있는 태아가 성별이 어떤지 미리 알려줌으로써 이익을 줄 수 있잖아.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는, 그지? 그거하고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야. 기속행위 같은 것도. 응?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판례는 아니고 학문적으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자, 아까도 말했지만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 이행해야죠. 약속 이행해야 되는 근거는 뭐다? 신뢰보호 원칙. 그죠? 자, 1번의 키워드 신뢰보호 원칙. 그러면 아까 다 얘기했어. 셋째 줄부터 약속해놓고 거부 신청 들어왔더니 거부 또는 아무 대답 안 해, 부작위, 이러면 상대방은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다. 그래가지고 행정심판 소송. 그리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뭐예요?
손해 입은 거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 그죠? 이게 구제받을 수 있다.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논리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거, 우리 다수 학자들은 확약을 행정행위로 보자 그래. 그러니까 확약 그 자체도 소송 대상이 될 수 있고 확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도 소송 대상이 된다고 보지만, 판례에 따르면 확약 그 자체는 행정행위지 처분이 아니니까 확약 약속한 행위 그 자체는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없어. 다만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상대방은 이행하지 않을 때는 그 거부나 부작위 이거 갖고 행정소송 제기할 수는 있다고 보는 거야. 그 점이 이제 다수 학설과 판례의 차이예요. 응?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 다수설에 따르면 라고 설명했지? 확약을 행정행위로 보는 다수설에 따르면 확약 그 자체도 소송 대상으로 삼고, 응? 확약이 위법하면, 응? 위법하게 돼서 자기 이익을 침해하면, 응? 응. 그리고 소송 대상을 얻고, 행정행위로 보게 되면 행정행위 논리를 적용하면 되지? 확약이 하자 있으면 하자 정도에 따라 무효가 될 수도 있고 취소 사유가 될 수도 있고, 그죠? 행정행위와는 우리가 쭉 배워왔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되죠? 공정력 뭐 이거 다 적용할 수 있고, 그죠? 근데 판례에 따르면 넷째 줄, 응? 하자 있는 행정행위는 우리가 하자 정도에 따라 무효와 취소 사유로 나누고, 취소 사유 있는 행위는 권한가지에 취소할 때까지는 아무도 효력 마음대로 부정 못한다. 이거 공정력이라는 이 특수한 효력이 인정되는 건 행정행위에만 그런 논리를 적용해. 따라서 판례는 확약을 행정행위로 안 보기 때문에 이게 공정력이라는 게 인정 안 돼. 그래서 뭐 경미한 하자 있으면 일단 취소 전까지 효력이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자 있으면 하자 정도에 관계없이 무효야. 알았죠? 그래서 여기서는 공부해놓은 다수설에 의한 때는 이런 논리가 되지만 판례에 의하면 이렇다. 응? 그래서 판례, 특히 뭐 문제는 거의 다 판례를 태도로 물어보니까 판례에 따르면 예, 확약 그 자체는 행정행위도 아니고, 응? 그 다음에 예, 확약을 한 거에 하자가 있으면 그냥 무효만 있다. 응? 취소 사유인 확약은 없어요. 네, 그 점 유의, 그죠? 그 다음에 사망은 아까 행정절차법 규정 내용, 확약을 하고는 애 법 바뀌거나 등 사정 변경이 생긴 경우, 그 다음에 위법한 확약을 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경우, 이때는 행정기관은 자기가 한 확약에 구속되지 않는다. 응? 그 얘기입니다. 이것도 행정기본법이 아니고 행정절차법으로 바꿔놔야 돼요. 이 뭔가 기억에 오류가 있어. 확약에 관해서는 행정절차법에 그동안에는 없다가, 응? 새로이 행정절차법에 개정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판례도 또 이번에 시험에도 쓰였더라고. 자, 한번 쭉 읽어보자. 행정청이 상대방 국민에게 장차 어떤 처분하겠다고 확약 내지 공적인 의사표명을 했다 하더라도, 확약하면서 어떻게 했어? 상대방으로 하여금 언제까지 신청하면 해주겠다 했는데 그 기간이 지나도록 신청이 없었다든지, 그지? 아니면 어떻게 돼? 확약하고 난 후에 사실적, 법률적 상태 변경. 이게 사정 변경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위에 법조문은 행정절차법은 어떻게 해서 확약한 후에 법령 등이 바뀌거나 등 사정 변경이 있으면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사실 상태의 변경이 있거나 법률적 상태의 변경이 있다면 행정기관과 같은 확약은 행정기관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여기가 포인트거든, 그지? 행정기관이 별도의 의사표시를 안 해도 야, 약속 이행 못하게 됐어 하고 별도의 의사표시를 안 해도 어떻게 된대? 그냥 효력은 상실된대. 응? 그러면 위에 동그라미 3번 아까 행정절차법 조항하고 비교해봐. 행정절차법 조항은 뭐라고 규정해놨어? 이렇게 사정변경, 법 바뀌고 사정변경이 있으면 어떻게 된대요? 행정청은 기에 기속되지 아니한다 그랬잖아. 그게 말하자면 그 법적인 구속을 안 받으니까 그건 효력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가 된다고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응? 다만 우리 행정절차법은 이렇게 약속이 사정변경에서
확약을 이행 못하게 됐다라는 걸 상대방한테 통지는 해주게 돼 있죠. 그 통지 안 해주면 그 확약한 거 효력 안 없어지는 거야? 그런 뜻으로 볼 건 아니에요. 그 앞에서 기속되지 아니한다라고 법이 정하였으니까 그 확약은 효력이 상실됐다는 거야. 마찬가지야. 다만 상대방한테 알려주라고 한 거지. 응? 그게 추가된 것뿐이지. 우리 지금 상대방한테 통지를 해야만 행정기관이 약속한 게 효력이 상실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통지 안 해도 상실된 거야. 다만 상대방한테 행정청은 통보를 해줘라 하고 법이 정하고 있는 거지. 그지? 확약은 이미 효력 상실됐어요. 좀 유의할 거. 그래서 이 판례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끔씩 나오는 건데, 네, 거기에 가행정행위 사전결정 부분어가 뭐 이렇게 나오고, 뭐 그 다음에 책을 쓰는 사람의 어떤 입장에 따라서 다른데, 여기 자동적 처분이란 거는 나는 여기다가 위치시켜 놨는데, 자동적 처분을 앞에 행정행위에다가 붙여서 서술하는 교재도 있어요. 어쨌든 위치가 어디든 그거만 잘 알면, 내용만 알면 되는 거니까. 자, 우선 가행정행위는 뭐만 잘 알면 돼? 가자만 잘 이해하면 되지. 가. 앞에 있는 가가 무슨 뜻이야? 임시적, 잠정적이라는 뜻입니다. 응? 그러니까 단어를 잡아. 가행정위인데 상대방 국민에게 확정적으로 권리의무에 아직 변동이, 확정적인 효과가 생기는 건 아니야. 임시적으로만 효과가 생기는 거야. 응? 그래서 우리 쭉 눈을 읽어봐. 두 번째 줄에 보면 행정을 둘러싼 어떤 권리 의무 관계를, 권리 의무를 잠정적으로 확정시키는 애. 잠정적. 그죠? 그 단어죠? 잠정적으로 확정. 국민과의 권리 의무를 잠정적, 임시적으로만 정해놓는 거야. 응? 그런 조치를 가행정위라고 이름을 붙여요. 학자들이.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그 세 번째 줄에 뭐야? 응? 뭐 중징계 의결, 징계 의결이라도 뭐 이렇게 뭐 파면 해임 같은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어떤 경찰서장이 있는데 이게 부하 직원 제대로 지감독 이런 거 제대로 안 하고 뭐 해가지고 하여튼 큰 사고가 터졌어. 응? 그러면 중징계 의결 대상자다. 그러면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너 서장직에서 물러나고 대기 발령. 그죠? 이게 직위 해제야. 그죠? 그래서 요 직위 해제, 이게 대표적인 가행정행위 예로 들어지는 거, 직위 해제. 또 이런 거 있죠. 일단 여러분들 아마 우리 학원 원장님도 어떻게 할까? 원장님 세금 얼마 내라 고지서 날라와서 정해진 금액을 내는 게 아니라 원장님은 1년 동안 학원 운영해서 뭐 총 전체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뭐 이렇게 따져갖고 자기가 나는 법에 따르면 얼마의 세금을 내게 돼 있다 해가지고 본인이 신고해요. 원장님 가서 세무서에 가서 신고하는 거야. 물론 이제 그런 업무를 전문가로서 대행해주고 수수료 받는 사람이 세무사죠. 응? 보통 세무사한테 맡길 거야. 나도 맡기니까. 응? 옛날에 내가 하겠다고 했다가는 뭘 잘못해가지고 세금 덤태기로 더 맞았어. 그리고 세무사한테 뭐 돈 좀 주고 맡기는 게 제일 속 편해. 간단하고 그리고 문제 없고. 응? 그래서 아마 원장님도 맡길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국민 측에서 우리 원장님이 자기 1년 동안 영업이익이 얼마다. 그 세금을 납부를 한단 말이야. 신고하고 납부. 그러면 개인이 신고하고 납부했다고 확정이 난 거야? 아니지. 임시적으로 일단 된 거야. 다만 이제 세무서에서 정해진 기간 내까지 뭐 이게 다 볼 거 아니야. 신고한 거. 응? 쭉 훑어봤는데 문제 없다고 여겨져. 그러면 뭐 아무 터치 안 하고 일정한 기간 딱 지나면 그 다음에 이제 확정 난 거야. 그죠? 상대방이 신고했을 때는 임시적으로만 이제 된 거고, 기간이 지나도록 아무 조치 없으면 확정 나는 거고, 정해진 기간이 지나기 전에 세무서에서 쭉 훑어보더니, 이 사람은 너무 신고액이 적은데? 세금 신고 납부액이 적은데? 이상하다. 세무조사 해보는 거야. 거짓 신고했다. 응?
이러면 이제 다시 조사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얼마를 어제까지 납부해라. 응? 그러니까 이거는 최종 조치가 있기 전까지 임시적으로만 효과를 갖는 거예요. 응? 네, 그런 거. 그래서 여기 공부할 때 예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잠정적인 효과만 갖는 거다. 어떤 게 예냐 이렇게 공부하고요. 자, 법적 근거 및 성질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 이것도 최종 조치를 할 권한이 법에 의해 부여되어 있으면 그 규정에 의해서 임시적인 조치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잠정적인 임시적인 조치하기 위해서 따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따라서 두 번째 줄 별도의 법적 근거 요하지 않는다. 응? 최종적 권한. 왜? 두 번째 포인트. 가행정 행위는 효과가 국민하고 사이의 어떤 권리 의무가 정해지는 게 그 임시적 잠정적이라는 거 외에는 나머지는 행정에 그러니까 행정위원이 공권력 행사에서 법 집행 조치에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어떤 변동을 야기시킨다는 나머지 요소들은 다 행정행위의 성격을 다 갖고 있다고 봅니다. 응? 그래서 잠정적 효과를 갖는다는 것 외에는 결론은 뭐다? 행정행위로 봅니다. 응? 이름도 그렇게 붙이죠. 가행정이라고. 응. 자, 그 다음에 효과. 가행정행위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조치들은 임시적, 잠정적으로만 효과를 갖는 거고 최종적 결정이 남아있는 거죠. 행정위원회. 최종 결정이 있게 되면 그에 흡수되어 소멸돼 버리는 거다. 응? 최종적 결정이 있기 전까지만 효과를 갖는 거죠. 따라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셋째 줄. 일단 임시적 조치, 가행정위가 있고 난 후 행정기관의 최종적 처분, 여기 종국적 처분이라고 표현했죠. 최종적 처분이 행해지면 상대방은 뭘 갖고 다퉈야 돼? 아까 그 위에서 뭐야? 최종 조치가 행해지면 잠정적 조치는 그에 흡수돼서 소멸해 버렸지. 소멸된 걸 왜 다퉈? 그러니까 결국 상대방이 다퉈야 될 대상은 최종 조치다. 그죠? 그러니까 가행정 행위가 위법이라고 생각이 들어도 응? 최종 조치를 다퉈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응? 그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의 포인트는 뭐야? 첫째 끝에 가행정행위는 불가증력이라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가변력이라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불가변력? 왜 그렇지? 행정기관이 일단 최종 조치에 앞서 임시조치를 먼저 해놓은 거잖아. 근데 임시조치를 해놓은 건 최종 조치가 행해지기 전 단계의 행위잖아. 일단 임시로. 근데 임시조치보다 상대방 국민에게 더 불리한 최종 조치가 나올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럼 상대방 국민은 아니 자기는 임시조치 어떤 조치 나온 거 그대로 될 거라고 믿었는데 왜 더 불리한 조치로 변경을 했느냐? 최종 조치 불리한 조치 변경했느냐? 이렇게 문제 삼을 수는 없게 된다는 거. 왜냐면 이건 최종 조치를 하기 전에 임시로 해놓은 조치가 변경될 것이 이미 내포되어 있는 거야. 예정이 돼 있는 조치란 말이야. 그지? 그 최종 조치는 상대방한테 유리한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고, 그죠?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는데 불리하게 바뀌었다 그래서 신뢰보호 위반 주장할 수도 없어. 응? 이미 성질상 임시적 조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두 개의 포인트. 불가변력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불리하게 변경하는 최종 결정이 나와도 신뢰보호 위반이라고 상대방 싸울 수 없게 된다. 응?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자연스럽게 논리적으로 그렇게 했죠? 그러면 그 밑에 판례가 하나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하게 봐야 돼요. 벌써 한 두세 차례 나온 것 같아. 자, 거기 보면 이렇게 돼서 거기에 제1처분, 제2처분 이런 말 나오는 것 같아. 선행처분, 종국적 처분 이런 말을 쓰네. 그지? 이 선행처분이라고 쓰는 말이 우리가 지금 배운 가행정 행위를 가리키는 거야. 그지? 그러면 앞에 밑줄 앞쪽에 보면 이제 뭔 사안이 있냐면 공정거래, 여기 부당한 공동행위란 사업자. 응? 여기 부당한 공동행위는 대표적인 예가 가격 담합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업체들이 짜고 가격을 올리는 거야. 응? 그죠? 저 엊그제 보니까 또
라면 업체들 짜고 가격 올린 거로 지금 뭐 조사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요새 또 물가가 이제 막 엄청 오르고 그러니까 그 저기 뭐야 그 라면 업체들이 응? 그래서 그 가격 담합은 아닌 것 같고 잘못 기억했구나. 그 라면 업체들이 일제 라면을 다 라면 값을 올렸는데 이유가 뭐였어? 원가가 많이 상승돼서 뭐 응? 원가 부담을 못 견디기 때문에 가격을 불가피하게 인상해야 된다. 근데 여기 뭐야 기획재정부 차관인가 조사를 해봤더니 어디가 조사를 해봤더니 얘네들 장부를 보면 이 걔네들 이제 이런 거야. 원가 얼마 뭐 이렇게 계산한 게 있나 봐. 근데 우리 원가는 오히려 작년보다 떨어졌대요. 비중이. 그러니까 원가가 올라서 가격을 불가피하게 올릴 수밖에 없어. 이 거짓말이었다는 거지. 원가는 오히려 내렸거든. 근데도 그 핑계를 대고 가격을 올린 거지. 그지? 자, 하여튼 얘가 약간 방향이 나왔는데 얘를 하여튼 어쨌든 그냥 가정을 해서 우리나라 농심 뭐 삼양 오뚜기 등 라면 업체들이 몇 개 있는데 지네들이 가격을 짜고 가격을 다 올렸어. 이게 부당한 공동행위야. 응? 공동행위라는 게 이 짜고서 가격 인상시키는 거. 이거 자유시장 경쟁을 기본으로 하는 자유시장 경제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조사 들어간단 말이야. 공정거래위원회, 소위 우리나라 경제검찰이라고도 불리는데 조사를 들어갔어. 응? 그랬더니 그 이제 짜고 가격 올렸다는 게 적발이 됐어. 그지? 근데 어떤 업체, 그 중에 한 업체는 조사에 성실히 임해. 응? 뭐 언제부터 모여서 가격 인상하기로 다 짜고 뭐 이렇게 해서 어느 업체가 이거 일시에 가격을 다 올리면 또 의심받잖아. 그러니까 이제 어느 업체가 총대를 메고 예를 들면 제일 선두를 달리는 농심이 총대를 메고 일단 가격을 올린다고 발표. 그러면 또 한 일주일 뒤에 다른 업체들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해서 가격 올리는 이런 것까지 다 짠 거야. 시점까지 짜고. 이런 걸 막 그 조사에 어떤 업체는 성실히 다 불어. 근데 법이 뭐였어? 이게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업체는 소위 이제 법 위반에 대해서 벌어들인 돈 이거에 대해서 과징금이라고 물리거든. 그거 감경해 줄 수 있게 돼 있어요. 깎아주거나 면제해 줄 수 있게 돼 있어요. 감경해 줄 수 있게. 응? 그래서 그 업체 중에 하나가 술술 다 성실히 협조를 했어. 그럼 당연히 자기는 뭐야? 깎아주거나 면제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깎아주고 행정위원이 다른 업체들하고 다 똑같이 과징금을 다 부과한 거야. 응? 그랬다가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선행처분이야. 이 업체도 다른 업체와 똑같이 과징금 부과했다가 그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해서 그 업체에 대해서 다시 과징금을 깎아서 적은 액수로 다시 부과한 거야. 이게 여기서 말하는 종국처분이야. 응? 응. 그래서 그 앞에 얘기가 그런 얘기야. 그래서 넷째 줄에 보면 감면처분이라고 하는 게 후행처분이지. 그 성실히 협조한 업체에 대해서는 감면처분을 내렸어. 그치? 응. 이랬다면 후행처분은 뭐야? 그 성실히 협조한 자진신고하고 협조한 업체의 감면까지 포함하여 상대방이 실제로 납부해야 될 최종적 과징금액을 결정하는 종국적 처분이 된다. 후행처분이 감면처분이 종국적 처분. 응? 앞서 다른 업체들하고 똑같은 액수의 그 과징금을 부과한 조치는 선행처분인데 선행처분은 일단 임시적으로 해놓은 거라고 보는 거야. 응? 그럼 우리가 지금 위에서 배운 논리. 야, 선행처분은 임시적으로 해놓은 거잖아. 그랬다가 최종적으로 감면해주는 처분을 내렸지. 그러면 아까 그 위에서 뭐 했어? 선행처분, 임시 조치는 최종 처분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최종 처분에 흡수되고 소멸해 버린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럼 상대방 업체가 소송으로 다투어야 될 대상은 뭐야? 후행 처분이지? 소행 처분. 그 얘기야. 간단히. 그래서 이거 보면 그 다른 업체들하고 똑같이 부과한 선행 처분은 총국적 처분, 즉 최종 감면 처분, 종국적 처분을 예정하고 있는 일종의 잠정적 처분. 그지? 이 가행정 학자들이 이걸 가행정이라고 부른 거였지. 그지?
이런 잠정적으로 행해진 처분으로서 최종적인 후행 처분이 있게 되면 앞에 이 잠정적인 처분인 선행 처분은 후행 처분의 흡수에 소멸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 그 임시 처분에 해당하는 선행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이미 소멸되어 없어진 걸 갖고 응? 뭐 취소를 해달라 이런 소송이니까 아무런 소의 이익이 없다. 각하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끝부분을 잘 보면 돼. 이해하면 논리는 이해했지? 단순한 논리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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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선행 처분은 똑같은 금액 다른 업체하고 똑같은 금액을 부과했는데요. 근데 최종 처분도 똑같이 갔죠. 그러면 이때는 신뢰보호 문제가 아니라 법에 의하면 이렇게 자진 신고하고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업체는 과징금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왜 감면 안 해주느냐? 법 규정대로 재량 다 따져가지고 감면 조치를 해줘야 맞는 건데 감면을 안 해줬다는 이유로 그걸 위법 주장하고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거지. 여기는 신뢰보호는 아니죠. 그죠? 감면해 준다는 약속을 한 적은 없잖아. 그렇죠. 선행 처분은 똑같이 부과하는 거니까. 그지? 신뢰보호가 문제면 감면해 준다고 약속해놓고 나중에는 똑같이 부과하는 반대의 경우가 됐을 때, 그죠? 그때 이제 신뢰보호 문제가 되겠죠.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사전 교정. 거기는 좀 쉬었다 합시다.